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올해 초까지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 6월부터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제 하락세가 끝났고 상승만이 남았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들이 상승할 것이라고 가장 많이 말하는 이유들은 저금리와 유동성, 그리고 끊임없는 서울의 수요 때문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저금리는 경기 침체 현상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며 유동성 역시 가계 M2 통화량이 크게 늘지 않았기에 오히려 떨어져야 하는 상황인데요. 서울의 수요 역시 높은 집값 거품으로 인해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차츰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한 영상은 많이 만들었으니 이제는 왜 집값이 조만간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집값은 오르고 있지만 조만간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왜냐면 최근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보이기 때문이죠. 어떤 징조들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예전 IMF 때나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침체가 생기면서 사람들의 근로소득 및 회사의 사업소득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고 소비시장이 얼어붙으니 자영업의 사업소득 역시 다시 급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활이 힘들어지니 당연히 투자 심리도 점점 더 떨어지게 되고 실물보다는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었죠. 경기 침체 때마다 가장 불안정했던 자산 중 하나가 부동산인데 안전자산이라고 사라고 하는 인간들의 인성이 돋보이는 자료네요. 게다가 이렇게 경기 침체로 사람들의 여력이 떨어지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늘었는데요. 작년에는 아파트 월평균 103건, 주택 월평균 309건 정도였던 경매 매물이 올해에는 10월까지 아파트 월평균 108건, 주택 월평균 345건까지 증가한 것을 보면 앞으로 갈수록 경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소리이며 주택 투기 시장에 말로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30대들의 매수로 인한 집값 상승입니다. 부동산이 상승기에서 하락기로 접어들 때 이미 너무 올라버린 집값과 가계대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부동산 정책과 침체된 경기 등 매수 심리 외에는 집값이 상승할 만한 요소들이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유 없는 상승이 시작되는데요. 이는 기존에 매수했던 투기꾼들과 건물의 고분양가를 받기 위한 건설사들의 이익이 맞물려 투기꾼들은 담합해서 매물을 비싸게 호가로 내놓고 이로 인해 KB나 부동산114 등에서 시세가 높아진다는 지표들을 나타내면 이를 이용해 언론에서는 규제를 하더라도 집값은 계속 올라간다는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부동산 경험이 많았던 50대 이상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고 관망하며 기다리지만 처음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30대들 중에서는 과거까지 공부해 가면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극히 드문데다가 부동산으로 돈 벌었던 부모 세대들의 모습과 2015년부터 생긴 비정상적인 상승세가 겹치며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매수하기 시작하는 거죠. 6월에 집값이 올랐다는 말이 돌자마자 7월부터 30대의 매수가 급증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으며 이들이 투기꾼들의 매물을 비싸게 사주면서 오르는 지표가 나타나지만 결국 추후 있을 하락세의 피해를 대신 떠안아주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즉 부동산 시장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의 매수세가 멈추고 처음 유입하는 사람들의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집값이 상승한다는 것은 대세 상승이 아닌 매물을 털어내면서 나오는 현상이며 이는 상승세가 아닌 하락세의 징조라는 거죠. 세 번째는 집값 거품과 대출 규제로 인한 여력의 감소입니다. 이렇게 여력이 감소하면서 서울 중심부의 거래가 줄어들고 점점 더 서울 외곽 지역의 거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최근 노도강, 금광구, 은평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이미 짙게 끼어버린 거품으로 강남 3구나 마용성 등의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었고 강북, 은평 등은 오히려 늘어났었죠. 그리고 최근엔 특히 앞에서 말했던 30대들이 무리하게 금액을 맞춰 서울 외곽 지역에 갭투기나 실거주용으로 집을 사고 있는데요. 추후 하락세가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또 급하게 생각하면서 매물을 쏟아내게 되고 외곽부터 시작되는 하락세에 기름을 붓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또 중심 지역들 위주로 강력해지는 부동산 규제와 이미 높게 쌓여버린 거품으로 인해 이 매물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차선책으로 외곽 지역의 매물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도 서울은 오른다는 마음으로 서울 외곽 지역을 매수하는 것이며 이는 중심물을 매수 가능한 수요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도 서울은 수요가 많다고 하는데 서울에 살고 싶고 사고 싶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수요가 많은 게 아닙니다. 지금 사고 싶은 마음과 살 수 있는 여력을 가져야 비로소 수요가 되는 거죠. 그러니 매수할 여력을 가진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건 서울의 매매 수요가 줄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렇게 중심물을 매수하는 수요들이 급격히 빠지면서 외곽으로 퍼져나간다는 건 조만간 하락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전조 증상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공급량의 증가입니다. 앞에서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것을 봤으니 이제는 공급이 늘어나는 것을 봐야 할 텐데요. 2010년부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던 2013년까지의 서울의 공급은 연평균 3만 1000여 세대로 상승세가 이어지던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공급량인 3만 2천여 세대보다 적습니다. 다만 하락 당시의 멸실은 19,000여 세대로 그래도 공급이 멸실보다 더 많았던 반면 최근 상승기 때의 멸실은 연 39,000여 세대에 달하며 공급을 능가하니 당연히 공급 부족이 되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는 재건축을 규제해 정비 사업을 줄이고 3기 신도시와 함께 인근 택지 공급을 늘리니 서울을 비롯해 인근 수도권까지 중장기적으로 순공급이 늘어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해결되고 있는데요. 완화 정책과 함께 서울의 상승세를 이끌던 쌍두마차였던 공급 부족 현상이 해결되어 가니 상승할 이유가 사라지면서 거품이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게다가 앞에서 말했듯이 경매 매물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매 매물까지 증가한다는 것은 저가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면 물론 투기했다가 파산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생겨나는 매수 심리까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머지않아 하락세가 나온다는 거죠. 그 외에도 재작년 70%를 넘었던 전세가율이 지금은 60%도 안 되는 수준으로 하락한 것도 문제입니다. 당연히 갭이 커지면서 갭 투기하기에 많은 자금이 필요해지니 투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짐과 동시에 수요도 줄게 되죠. 또 부동산 하락세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인 구글의 전세 검색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상승 지표나 하락 지표를 나타낼 수 있는 소비자 심리 지수와는 달리 인터넷을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분양이 높으면 집값 상승, 전세가 높으면 집값 하락이 전망되는데요. 2월에 피크를 찍었던 전세 검색량은 4월에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최근 92%까지 다시 올라왔고 반대로 분양에 대한 검색량은 최근에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세 검색량이 증가했다는 소리는 매매를 포기했거나 아니면 매수해도 떨어질 것 같으니 전세로 살면서 관망하기 위해 알아보는 것이며 분양 검색량이 줄었다는 건 역시 새 집을 사기보다는 관망할 때라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보여지고 있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금리로 인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하지만 최근 기준금리는 동결되었고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해 내렸던 금리를 이용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호도하며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집값이 상승했던 현상에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내년에는 더 내릴 것이라고 많은 언론에서 떠드는 이유 역시 이를 이용해
매수 심리를 부추기기 위함도 있고요. 하지만 여태까지의 기준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함이며, 인하에서 만일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쏟아져 들어간다면 오히려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요소가 되기에 추가 인하를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을 잡아놓고 진행할 가능성이 높죠. 그보다는 예전부터 하락 전에 나타났던 징조들을 더욱 주목해야 하는데요.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때마다 집값은 항상 급락하였고, 이는 부동산이 안전자산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자산 중 하나라는 점을 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하락세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을 때 투기꾼들의 매물을 사면서 그들의 빚을 대신 떠안아주기보다 그들이 올린 불로소득의 거품이 충분히 빠질 때까지 관망하시다가 추후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